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일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선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갑 지역구 김주영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일 5호선 연장을 위해서 5,500억 원을 추가 부담할 테니 예타 조사를 통과시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좀 적절한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그 명확한 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담의 주체도 명확하고 재원 부담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예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5,500억을 김포가 추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3조 3천억이라는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포시가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성 평가에서 다소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또한 이미 컴팩트시티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1조 2천억을 원인자 부담을 하면서 정책성을 5% 높이도록 높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김포시가 미래도시개발 이익으로 5,500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새로 조성될 컴팩트시티 개발 사업에서 약 1조 2천억 정도가 5호선 연장 사업에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의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향후 우리 김포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쓰여질 돈을 효과도 이 불확실한 예타 통과를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골드라인 건설에서도 김포시 예산이 3천억 원 투입되면서 시 재정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래 개발 사업에서 비롯된 이익은 부족한 김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결도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김포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제성 부족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를 설득해 왔는데요. 좀 진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김포시의 자부담 승부수가 좀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박상혁 의원과 모경종 의원이 함께 백방으로 뛰어서 김포가 적경지라는 점을 강조해서 5호선을 비수도권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종합평가에서는 경제성 비중을 수도권 일대 60-70% 적용을 하지만은 비수도권 사업이기 때문에 30에서 45%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컴팩트시티 원인자 부담으로 1조 2천억 정도 내기 때문에 경제성 비중을 5%더 낮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도 적정 정도 수준만 확보되면은
예탄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 자부담을 더 한다고 해도 지자체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 정도이지 이게 승부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5호선 예타 통과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호선 연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시민의 판단이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광민 경기도의원 겸 변호사가 6일 지방선거 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광민 예비후보는 부천의 미래 비전으로 AI 성장과 기본사회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에는 부천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부천형 에너지 기본소득, AI 안심복지와 행정혁신, 전국 최초인 부천형 독서 기본소득 도입, AI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광민 예비후보는 변호사 출신의 현직 경기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저 김광민은 젊습니다. 거대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 할 말을 하는 패기가 있습니다. 저 김광민은 빠릅니다. AI 기술로 부천의 행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광민은 다릅니다. 검찰 독재 조작과 타답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강단이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5일 새해 연두 방문으로 서구를 찾았는데요. 오는 7월 서해구와 검단구 분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인구 65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 자치구 가운데 인구수 1위에 올라선 인천시 서구. 오는 7월 1일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은 검단구와 남쪽은 서해구로 분구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구 연두 방문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도시개발과 인구 확장이 있는 젊은 도시인 만큼 각종 개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 1월 5일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청라 하늘대교 개통에 이어 7호선 청라 연장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 2천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청라 스타필드 돔구장은 프로야구 경기는 물론 K-팝 공연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라 스타필드 돔구장이 연간 관광객이 2,5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강범석 서구청장은 유 시장의 서구 방문을 환영하며 인천시와 함께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구와 검단구가 분구되는 만큼 주민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작은 이견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고 관련해서는 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시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유 시장은 서구청 출입 기자 간담회와 서구의회 의원과의 만남에 이어 서구 주민과 소통해서 서구를 인천을 넘어 미래 전략이 집중되는 핵심 거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계획이 서구에 집중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서해구하고 검단구하고 분구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죠. 검단 주민들은 검단에서 모든 업무를 편의를 제공받고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서구 루원시티 복합청사도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건물 내외부를 꼼꼼히 둘러보며 시민 이용 편의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가정동에 조성 중인 루원 복합청사에는 인천도시공사를 시작으로 환경공단과 시설공단, 120 미추홀센터, 아동복지관 등이 입주해 서구 루원시티 발전을 이끌 핵심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4월 말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후에 순차적으로 각 공사공단 등이 입주하게 될 겁니다. 이 공사공단이 입주하게 되면은 또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구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 7월 1일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주민 행정 편의 향상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인천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산하기관이 입주할 루원 복합청사가 4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를 넘겼으며 내부 전기와 배관 공사, 주변 정리 등이 진행 중입니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조성 중인 루원 복합청사는 1,848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청사가 완료되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도시 공사를 비롯해 환경공단과 시설공단, 120 미추홀센터와 아동복지관 등 5개 산하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입주가 완료되면 지난 2006년부터 가정 오거리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됐던 루원시티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의료관광협의체 1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협의체 임원 선출 등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과 연간 사업계획, 환자 유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 확대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열고 협의체와 함께 숙박업 등 관련 업계, 유관단체와의 협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의료 서비스를 넘어 숙박, 쇼핑, 관광 등으로 연계돼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와 부천소방서가 최근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수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상황 전파, 초기 진화, 인명 대피, 소방차 진입과 합동 진압, 사후 수습 절차 점검 등 실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소형 전자기기와 가전제품 등은 수거 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 리튬 배터리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민들의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연휴 동안 경기도 1곳과 시군 보건소 51곳 등 모두 52곳에서 진료 상황을 관리하며 특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증 소아 환자는 남부와 북부 거점병원에서 24시간 진료하고 달빛 어린이병원 등 소아 진료기관 51곳도 운영됩니다. 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모두 2,300여 곳으로 지난 추석 연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천 방역대 양동농가를 대상으로 전두수 정밀 검사를 긴급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동 제한을 받고 있는 34개 농가에 조기 출하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출하 희망 농가는 임상 정밀 검사와 도축장 전두수 체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확인돼야 반출이 허용됩니다. 경기도는 방역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고 명절 축산물 수급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축산진흥센터에서 자조금회와 전국 한우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OPU 수정란 기술교육과 유전체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거점 역할을 경기도 축산진흥센터가 맡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인프라를 활용해 한우 개량과 현장 기술 확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울시 양천구에 달라지는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시간, 오늘은 교육인데요. 목동 학원가로 상징되던 양천구가 이제는 행정이 이끄는 교육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진로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교육센터부터 전국 단위 교육 박람회까지 교육도시 양천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천구는 오래전부터 서울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꼽혀왔습니다. 그동안은 목동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의 열정과 사교육 인프라가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행정이 직접 교육을 지원하는 구조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문을 연 양천교육지원센터, 학습 상담부터 진로 진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곤역별 3곳에 마련된 미래교육센터에서는 로봇과 드론의 원리를 배우고 코딩과 프로그램 제작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미래 교육을 학교 밖에서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로봇이나 드론 이런 최첨단 그리고 코딩 같은 작업을 하면서 미래 교육을 배울 수 있게, 즉 학교 교육에서 다 담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 밖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 도시에 걸맞게 양천구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 Y교육 박람회가 열립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콘텐츠를 선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올해 박람회는 AI 빅뱅 시대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실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국에서 인정할 만한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박람회를 만들어서 3회째 성공리에 개최를 했고요. 올해도 5월 14일부터 3일간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AI 빅뱅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천구는 교육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육타운 건립과 24시간 돌봄 체계에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습니다. 학원가를 넘어 행정이 뒷받침하는 교육 도시로의 도약, 양천구의 실험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